네, 지금부터 14장의 유체, 그러니까 네 번째 이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떤 물체 전부 또는 일부가 유체에 잠기게 된다면 그 잠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이 3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일단 유체입니다. 여기 유체가 있고요. 유체에 이렇게 일부가 있어요. 유체 일부에. 그렇다면 이 일부, 내가 어떤 유체에 여기서 뛰어오든 간에 이 유체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지해 있어야 돼요. 얘는 정지된 유체고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정지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요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결국에 부력이죠. 그죠? 결국에는 요 유체에 작용하는 요 부력, 위쪽 방향에 힘이 생기는데 이건 왜 생기냐면 요 아래쪽 방향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요 위쪽 방향에 위쪽 면에 작용하는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얘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과는 반대로.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정지해 있는 유체라면은 내가 어떻게 뛰어든 간에 얘는 반드시 정지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력의 크기는 내가 임의로 띄어낸 요 유체의 양의 중력이죠. 유체의 무게죠. 요 유체의 무게랑 정확히 같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MFG라고 한다면 요 유체에 작용하는 크기는 rho v g예요. 그래서 V는 부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부력의 크기는 요게 일부를 떼어낸다면 얘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것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부력을 나타내는 크기야. 근데 만약에 물이 어떤 돌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 부피랑 동일한 어떤 돌을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만큼의 동일한 여기서 물에 동일한 돌의 부피가 이만큼 들어오면 동일한 유체의 양이 어떻게 돼요? 밀려나겠죠. 동일한 유체의 양이 밀려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분명히 얘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어요. 돌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뭡니까? 그쵸? 요거만큼의 부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부력. 그죠? 부력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의 무게가 요만큼의 부피, 유체의 무게만큼이죠. 유체의 무게만큼 뭐가 작용한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보다시피 부력이 작용할 텐데 돌의 무게가 요 유체의 무게보다 크다면 얘는 그냥 가라앉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다 나무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나무의 무게보다 요만큼의 유체의 무게인 거죠. 유체의 무게가 더 크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 부력이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유체에 떠 있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당연히 중력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퀄리티가 됐을 경우에 뭐가 된다는 거야? 떠 있는다는 거죠. 떠 있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물체가 유체에 떠 있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 이게 아까 그거잖아요. 요만큼인 거예요. 만약 이게 물속 안에서 다 잠겼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이만큼 있었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유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유체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결국에는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유체가 색깔을 표현해 보면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요만큼의 유체의 무게인 거죠. 유체의 무게랑 요만큼의 유체의 무게, 이게 부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유체의 무게와 그리고 뭡니까?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요 물체의 중력의 크기랑 같게 되는 거죠. FG의 즉 중력의 크기는 부력의 크기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잠긴 부피가 얘죠. 이 파란색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좀 크게 확대하면 요 파란색의 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아니 파란색의 유체의 무게가 FP가 될 거고 그리고 요 물체죠. 물체의 무게가 F치고 요것이 두 개 같을 경우에 뭐가 돼요? 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비압축성 유체라면 잠긴 만큼의 부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요 유체의 무게만큼 뭐가 된다는 거야? 물체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중력의 크기는 떠 있는 물체는 자체의 무게만큼 유체를 밀어낸다고 기술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만큼 요 유체의 무게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밀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확인 문제입니다. 펭귄이 초기에 밀도가 로우 제로인 유체에 떠 있대요. 그리고 그 유체보다 조금 밀도가 낮은 거, 그 다음에 유체의 밀도가 그 원래 로우 제로보다 조금 더 큰 거가 이렇게 세 개의 유체에 펭귄이 한번 여기 집어넣어 보게 되면 펭귄에 작용하는 부력이 큰 순서대로 유체의 밀도를 나열하라 하게요. 근데 어차피 떠 있다는 자체만으로 뭐예요? 부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랑 같기 때문에 그지? 부력은 물체의 무게만큼 작용하므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에 상관없이 얘가 떠 있다면 그렇죠? 부력의 크기는 그 펭귄의 무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펭귄의 무게는 어차피 고정될 거고 그래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펭귄에 의해 밀려가는 액체의 양의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해요. 그렇다면 중력은 부력이랑 분명히 같을 거고 부력은 분명히 로우의 뭡니까? 밀려난 액체의 부피겠죠. 그렇죠? 밀려난 유체의 부피 곱하기 G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맨 처음에 첫 번째 뭡니까? 로우 제로인 유체에 떠 있다 했을 때 그때의 부피를 V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mg는 로우 제로의 V1g이기 때문에 그때의 부피는 즉 밀려난 그 유체의 양은 로우 제로분의 대문자 m이 될 거예요. 그쵸? 로우 제로의 대문자 m. 여기서 m은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밀도가 조금 낮은 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부력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죠? 부력의 크기가 압력이 작겠죠. 부력이 아닌 압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뭐라고 했어요? 밀도가 낮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겠죠. 더 깊이 잠길 거예요. 원래 부피보다 그죠? 깊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밀도가 크다는 것은 압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직항력, 반발력이 크다라는 거야. 즉 압력이 밑에서 위로 작용하는 압력이 커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만 가라앉고 뜰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얘를 요 mg가 똑같이 표현하면 부력이 뭐가 됩니까? 그때 잠긴 부피를 V2라고 놓으면 0.95 로우즈의 V2의 G가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잠긴 부피 V2는 로우 제로분의 M 곱하기 95분의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우 제로분의 M의 부피가 M이 V1이라는 거니까 얘는 V2는 얘가 1보다 큰 거니까 95분의 100이 V1보다는 크다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뭡니까? 밀도가 큰 경우를 볼 거예요. 원래 로우 제로보다 밀도가 클 때 그때 잠긴 부피를 V3라고 한다면 얘를 정리하면 V3는 로우 제로 M분의 11분의 10이야. 근데 로우 제로 M의
V1이라는 부피이기 때문에 V1보다는 작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액체가 가장 많이 밀려나는 건 어떤 거겠어? 바로 요게 가장 많이 밀려나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이 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14-11에서 밀도가 요것인 토막이 있고요. 밀도가 요거인 유체가 이렇게 있더라. 토막의 높이가 6cm일 때 토막이 잠긴 깊이 h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의 표면적을 s라고 이렇게 봐볼게요. 그럼 일단 토막의 무게를 구해보면 얘는 800 곱하기 6s가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6cm고 넓이가 s니까 6sg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부력은 h만큼 잠겼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밀도에다가 sh를 곱하면 될 거예요. 곱하기 g예요. 부력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가 떠 있다라는 것은 무게랑 부력이 떠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h는 결국에 높이가 4cm가 잠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잠갔다가 놓으면 토막은 위쪽 방향으로 아마 가속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부력이 더 그때는 커져 버리기 때문에 무게보다.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 토막의 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부력은 다 잠긴다는 조건을 가게 되면은 6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00 곱하기 6sg가 될 거고, 그리고 요 부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게보다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FB-FG가 MA라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800 곱하기 6x는 A가 돼서 결국에 S를 약분해서 표현하면 가속도 A는 얼마나 2분의 1치라서 위쪽 방향이죠. 위쪽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입니까? 4.9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70kg인 고대 조각상이 바닥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조각상의 부피가 3.0 곱하기 10의 4제곱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이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와요. 조각상을 가속도 없이 등속 운동으로 위쪽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한번 해봅시다. 요 조각상에 작용하는 중력을 해보면 70 곱하기 9.8이니까 686N으로 아래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력을 구해보면 얘가 지금 바닷속이잖아요. 그 바닷물의 부피가 1.02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야. 그죠? 곱하기 그리고 조각상의 부피가 얼마야?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9.8 이게 바로 부력이야. 근데 이 부력이 301.06m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래 방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R자의 힘을 계산해 보면 FG-FB를 계산하면 384.94N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힘,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위쪽 방향으로 그대로 즉 384.94N을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위쪽 방향으로 뭡니까? 등속 운동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번 문제는 이거예요. 질량이 14.7kg인 왕관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정확한 저울은 단지 13.4kg을 가리키더라. 과연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걸 뭐를 볼 거냐면 물의 밀도에 따른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왕관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 비율에 얼만큼 해당하느냐 이런 걸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무게를 재게 되면 뭐가 됩니까? 14.7kg이 나온대요. 그렇죠? 14.7kg. 그렇죠? 이것의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요 왕관의 밀도를 로우라고 볼게요. 그래서 물의 밀도랑 비교하는 거니까 로우라고 그러고 그 왕관의 부피를 V라고 봐볼게요. 그렇다면은 로우 V는 14.7k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피는 뭡니까? 로우 분의 14.7이라는 이런 조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요것으로부터 나온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볼게요. 그렇다면은 요 물체의 작용을 R자임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요 장력의 크기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쟀던 요거가 되겠죠. 14.4kg 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질량 m이고 부피가 v인 왕관이 있을 것이고, 이 왕관에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얘로부터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 세워보면 결국에 FB 플러스 T가 mg가 될 거예요. 그렇죠?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T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T가 결국에는 우리가 무게가 되니까 장력이 T는 mg-fb가 될 것이고, mg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로우 v g가 되고, 빼기 fb는 그렇죠? 로우 제로,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로우 제로 V의 G가 돼요. 그래서 V는 왕관의 부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T가 뭐가 됩니까? 그쵸. 그때 무게가 되니까 14.4 G가 되고, 얘는 G로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묶어주면 V로 묶어주면 로우 빼기 로우 제로의 V가 되고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이 조건으로부터 여기 V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주면 로우분의 14.7이 될 거고, 결국에 1-로우분의 로우 제로는 14.7분의 13.4고, 따라서 비중을 구하면 1 빼기 14.7분의 13.4니까 0.09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죠? 금속의 밀도, 왕관의 밀도는 0.09분의 로우 제로가 돼서 요 물의 밀도를 대입해서 풀면 왕관의 밀도가 뭐가 나오냐면 11.0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거야. 그 옆에 물질의 밀도 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금은 19.3 곱하기 10의 세제곱인데 이 밀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납의 밀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왕관은 금이 아닌 납으로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밀도가 이렇게 주어진 코르크 마개가 물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기는 부피의 비를 구하라. 그럼 한번 볼게요. 코르크 마개의 부피를 V라고 놓고요. 요 코르크가 물에 잠긴 부피를 V 프라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르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는 200V 그죠? G가 될 것이고, 그때 작용하는 부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밀어낸 거죠. 물에 잠긴 부피만큼 물에 잠긴 부피의 무게만큼 밀어내니까 로우 제로에 잠긴 부피가 V 프라임이 되고 G가 될 거예요. 두 개가 같아야지 얘가 떠버리잖아요. 뜨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냐면 V분의 V 프라임에 대한 B가 로우 제로분의 200이 돼서 로우 제로를 물의 밀도니까 대입해서 풀면 0.2라는 거야. 결국에 V 프라임은 V의 몇 프로?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긴 게 몇 프로? 그렇죠. 코르크 마개는 20%가 물 안에 잠겨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면적이 A이고요. 두께가 H면서 질량이 600kg의 고무보트가 물에 7cm 정도 잠겨 있더라. 그럼 철수가 고무보트 위에 올라서니 8.4cm가 물에 잠겼을 경우 철수의 몸무게 M을 구하라. 조건을 보면 20도씨에서 1기압의 물의 밀도는 0.99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보트의 무게는 600kg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건이죠. 7cm가 잠겼다는 거예요. 고무보트가. 그럼 그 고무보트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해 보면 mg가 되고, 그때 부력은 얼마 됩니까? 7cm 잠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우 제로, 즉 물의 밀도의 7cm 곱하기 a겠죠. 부피를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두 개가 같아야지 뜨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얘의 면적을. 그래서 면적을 구하게 되면 8.59 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 철수가 여기 올라탔어요. 철수가 올라타니까 그것의 무게, 철수랑 뭡니까? 보트의 총 무게는 두 개를 더해주고 G가 될 거예요.
그때 부력은 몇 센치? 그쵸? 8.4cm입니다. 8.4cm가 여기에 잠겼다고 그랬어요. 그치? 그렇다면 로우 제로 곱하기 8.4cm 곱하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8.5구라고 했어요. 요거 G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잠긴 부피의 유체의 뭡니까? 잠긴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부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물체가 잠긴 부피가 되는 거죠. 유체에 잠긴 그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 사람의 몸무게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120.12kg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